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9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4.55% 상승하면서 오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주말 동안 러시아군의 그런 철수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분 철수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에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좀 글로벌 증시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눌러왔던 그런 주가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그런 기술주 혹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코스피는 크게 매수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에서 2,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2,20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1,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양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점 대비해서 완벽하게 이제 V자 반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직 러시아 쪽에서 완벽하게 그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위기감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 하나를 보게 되었을 경우 미국 쪽에서 이제 FOMC가 곧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하루 앞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기정화 사실화된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폭이 0.25%냐 아니면 0.5%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것이냐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큰 폭으로 상승할수록 좀 많이 풀렸던 유동성 자금들이 회수가 많이 됨으로써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내일 정도에 이제 그런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생각했을 때는 좀 시장에서도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0.5% 정도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그쪽 전운이 계속 짙어지다가 이제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대확산기에서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혹여나 정말 이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좀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그렇게 좀 큰 이벤트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 이제 2% 정도 반등해가지고 그래도 바닥 라인을 조금 이제 가려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봉 정도 형태를 그리면서 좀 위로 들어줬고요. 21선과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좀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러시아발 전쟁 위기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폭, 그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괜찮은 움직임을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또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서는 뭐 큰 폭으로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세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그냥 사고 팔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그동안 좀 내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크게 내린 만큼 좀 이제 반등폭도 좀 컸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반등을 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네,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좀 매수를 이렇게 매수량을 늘려가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80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이대로 또 반등 추세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자체는 지금 뭐 변동 없이 끝났고요. 네, 1197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잘 버티고 있고요. 저점 라인이 계속 높아지면서 꾸준히 이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1200원 후반대 중후반대로 좀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같이 환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계리율들이 이제는 좀 많이 시장에서 받아들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꽤나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좀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크게 내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런 하락 수렴으로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큰 악재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런 것들이 잡히고 나면은 이제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부합이네요. 그래서 모든 증시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4% 그래서 꽤 높게 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2점 중반대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도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종목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900원 상승해서 16,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5.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시가 좀 반등을 해가지고 모처럼 이제 또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주었고요. 시간 외 가격은 50원 정도 상승해서 뭐 16,400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대외적인 정세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뭐 시장 그 FOMC 결과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일별 차트로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이틀 전에 15,6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750원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10% 하락에서 바로 이제 5.8%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이만큼의 하락이 원래 나올 것이 아니었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종목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L자로 쭉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쭉 떨어졌을 경우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L자로 가느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악재로 떨어진 종목들은 V자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시 만드는 척 하면서 또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그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큰 악재가 그러니까 기업에 타격을 주는 그런 악재가 아니었다면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거래량 자체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430만 주였고요. 이때 이제 내릴 때는 1000만 주 정도 쏟아부으면서 내렸는데 그래도 뭐 거래량이 크게 많이 터지지 않아도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하락으로 좀 눌렀던 그 명분이 있었죠. 실권주가 발생했다. 211만 주 정도가 실권주가 발생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실패를 했다. 이런 소식을 뿌리면서 네, 그다음에 탈원전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해체 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뭐 그런 소식을 뿌리면서 대량으로 이제 때려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제 청약이, 일반 공모 청약이 오늘까지였죠. 네, 근데 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권주 경쟁률 214.08대 1입니다, 여러분들. 실권주가 총 몇 주였죠? 212만 주였습니다. 네. 근데 그 212만 주가 총 214.08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모였다라는 거죠. 이 두산중공업의 실권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들이 몰렸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일반 공모에서 105%에 달했던 그 청약률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실권주에서도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실권주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추가 청약하기 위해서 돈을 넣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수량을 받지 못했을 것 같고요. 214대 1이면 거의 뭐 네, 요새 그 부동산 아파트 청약률보다 좀 이제 어 높은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아파트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실권주가요. 결국에는 네, 이 실권주 자체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실망 매물이 아니었고요. 그 대출에 대한 그런 한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추가로 나온 소식은 3월 2일부터 나오는 권리 공매도로 인한 하락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새로운 그 유상증자 상장주에 대해서 또 이제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이틀 전부터 상장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매도를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벌써부터 공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청약 공매도 기간이 끝나고부터 지금 또 대량으로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실권주까지 다 청약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1조 1,500억 규모의 네,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성공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재무 개선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주 상장일에 3월 4일에 네, 8,3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점이 주가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 8,300만 주 중에서 이번에 두산 쪽에서 대주주 물량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주주 물량이 몇 주였죠? 780만 주 정도는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 정도는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사주 물량도 있고요. 우리사주도 사실 다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1,000만 주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물량은 보호 예수 기간이 1년입니다. 신주 상장 이후로부터. 그래서 보호 예수 기간이 있고요. 근데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와 우리사주 물량은 꾸준히 이제 들고 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우리사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도 않았고요. 두산중공업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8,300만 주 중에서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묶여있는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이제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들고 있겠죠. 근데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금융 투자 이런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공매도를 미리 쳐놨기 때문에 뭐 또 한 1,000만 주 이상씩 그렇게 공매도 교환을 하면서 또 신주 교환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뭐
많은 양을 참여를 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또 이제 지금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3월 4일에 다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 신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때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했고 그 네,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공매도를 때려서 네, 신주 교환을 진행을 해준다면 우리에게는 결국엔 신주 상장 이후에는 부담스러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 네, 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성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하던 리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차트는 사실 무너졌습니다. 네. 저점 자체는 지지를 하던 라인은 무너졌고요. 이 음봉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사실 이 음봉이 크게 의미 있는 음봉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청약은 오히려 성공을 했고 네, 오히려 추가로 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사주 배정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커버를 했을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V자 반등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뭐 이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유상증자 그 상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변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중지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저점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습관들은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네,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이 페이스 안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증시 분위기만 좀 따라준다면 금방이라도 이제 17,000원, 400원, 17,400원 정도를 다시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도 좀 반등을 했고요. 월봉도 20월봉선 좀 지켜주면서 네, 결국에는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겠고요. 20월봉선 추세 살리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뒤면은 네, 이제 신주 상장이 진행되면서 권리 공매도 기간 끝나고 네, 어느 정도 좀 신주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은 47만 주 매도를 했고요. 오늘 네, 외국인 투자자가 7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얌체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저점에 오니까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의도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어쩌겠습니까? 요리조리 막 회피를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정신없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중심을 잡고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그 흔들림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기관 투자자의 47만 주 매도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었고요. 금융 투자는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까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부분 네, 상장 물량에 대해서 미리미리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공매도를 좀 추가를 하면서 신주 상장에 대해서 미리 공매도를 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가 금지되는 그런 공매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매도를 충분히 칠 수 있는 기간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이틀 정도 크게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6만 5천 주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를 또 해주었고요.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매도를 이어갈 것인지 뭐 그 정도만 지켜봐주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그런 차익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면 우리에겐 좀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그렇게까지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언제 멈추는지 벌써 이제 기간 누적 매도가 60일 동안의 누적 매도가 1130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도량이 좀 많았을 때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점을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매도량이 나올 때는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했을 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물량이 또 이제 금융 투자에서 쏟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지금 또 많이 늘었거든요. 2130만 주까지 지금 200만 주 가까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200만 주 가까이 되었는데 또 그대로 이제 200만 주가 다 늘었고요. 1 거래량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100만 주 가까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한 20% 정도 공매도 거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활발하게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제 그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 5월 달부터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어서 7월 달까지 약 이제 2달 동안 거의 1000만 주 이상이 공매도 거래가 늘었거든요. 잔고가 그렇게 늘었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전체 추이를 좀 보면 지금 2100만 주까지 늘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 합병신주 발행 이후에 공매도가 많이 잔고가 떨어졌던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11월 초부터 갑자기 이제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미리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평년 공매도는 한 700만 주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2100만 주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한 1400만 주 정도가 늘어났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00만 주 이상이 또 이 대차 상환이라든지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라든지 뭐 그런 지분이 늘어날 것인지 또 그런 것들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3월 4일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계속 늘리겠죠. 결국에는 공매도를 최대한 잔고를 늘려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주가를 막 엄청나게 진짜 폭락을 시키겠다라고 작정하고 이렇게 공매도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지금 뭐 7,30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량 감소 상위 종목에 두산중공업이 1등으로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 주 상환이 진행되어서 체결보다 220만 주 정도 추가로 상환이 되었네요. 그래서 잔고는 7,100만 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지만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공매도로 이용되는 그런 대차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온전히 또 이제 줄어든 만큼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의도로 늘어나는 것인지 좀 어느 정도 네,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인 추적 물량 네, 74만 주에서 91만 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전일은 140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91만 주 매수하면서 합쳐서 230만 주 정도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또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네요. 네, 얌체 같습니다. 네, 그래서 7.8% 정도 지분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매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분을 최대한 낮추고 공매도 잔고를 최대한 늘려놨다가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수량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네, 최근에 이제 10일 동안의 거래를 좀 살펴보았을 때 누적 순매도가 1위가 이제 메리츠 쪽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았던 증권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투자가 2등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증권사들이 보입니다. 특히 공매도량이 많았을 때, 네, 이 증권사들이 매도 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좀 많이 매도하던 그 증권사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다 매수를 받아줬고요. 그래서 좀 뭔가 기관별로 뭔가 좀 교환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간에 대한 증권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사고 팔고 반복을 하면서 오늘은 뭐 팔기만 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좀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우리가 뭐 저런 움직임들 자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만 좀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은 또 이제 이 신주인수권 증서죠. 네,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폭락을 했을 때 이게 거의 몇 프로 정도 폭락했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또 31% 반등을 해주면서 네, 꽤나 이제 폭락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메워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폭락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증서가 또 얼마나 그런 세력 손에 많이 들어갔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에서 또 이제 그런 신주인수권 증서를 많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이제 또 그런 신주인수권 교환에서 또 유리한 입장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워런트 이 만기도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신주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리픽싱이 끝나고 이제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과정 동안 주가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6,000원대를 유지를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느 정도 작업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얼마나 매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 거래 회전율이 지금 한 주식수로만 따져본다면 한 200, 300, 250만 주 정도가 회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절반만 매집을 했더라도 100만 주 이상을 매집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또 이제 이렇게 값싼 2,000원, 3,000원대에서 또 인수를 그렇게 많이 매집을 또 했다면 또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유상증자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증서 44알에 대한 가격을 2,580원까지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걸 이제 인수하는 가격을 최대한 낮췄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최종 확정가액을 또 낮추면서 13,850원으로 낮추면서 그렇게 또 결국에는 공매도로 상환을 했을 때 이 교환가가 이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때린 그 공매도 대비해서 이 차익만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신주인수권 증서도 워런트도 마찬가지 지금 2,000원 뭐 후반대에서 2,900대에서
뭐 3,500원까지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신주 교환가액이 원래는 14,900원이었지만 지금 또 이제 리픽싱이 진행되고 나면 14,400원 정도,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4,400원 정도가 된다면 결국엔 또 공매도 때리는 데에 대해서 이 워런트 신주 상장을 또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57주씩 또 이제 워런트 비율이면 1.62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상장 주식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네, 공매도를 그냥 쳤는데 유상증자 신주도 상장이 되고 워런트 신주도 상장이 되고 이렇게 양갈래로 돈을 차익을 얻고 그다음에 또 본주를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일석이조, 일석삼조죠 거의. 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참 개인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저도 지독하게 네, 신주 상장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독하게 덤비는 종목은 사실 이렇게 또 처음 보네요. 두산중공업을. 네, 올해 리뷰도 해왔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그 어려운 기간을 끝내고 나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세 번째 파동에 대한 그 끝점은 뭐 35,000원이 될지 4만 원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전처럼 또 급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매도 시그널을 보낼 건데요. 만약에 천천히 올라간다면 천천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급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3월 지나고 나면 네, 3월 말부터 뭐 4월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럼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개월 동안 네, 최단 기록을 깰까? 두산중공업 채권단 조기 졸업 임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 재무 개선을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뭐 클럽 모금회가 뭐 두산퓨얼셀 지분 증가,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1조 2천억, 그다음에 이번에 또 두산건설 지분 매각, 두산인프라코아 매각, 그다음에 1조 1,500억 또 유상증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전액 상환용으로 네, 부채 상환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5천억을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채무 상환이 이번에 또 유상증자가 100% 이제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97.44에서 초과 청약 진행하면서 그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면서 경쟁률이 210을 넘어가면서 네, 다 진행이 되었고요. 네, 결국에는 1,150억을 1조 1,500억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천억을 채무 상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6,500억을 기타 자금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채 비율이 기존 171.6%에서 135.6%로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33.2%에서 28.6%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6,500억 정도는 수소터빈, 그 다음에 풍력 차세대 모델 8메가와트급이죠. 그 다음에 소형원전, 그 다음에 연료전지 등 신성장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신성장 사업을 출두로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 올해 수주 계획을 전년 7조 3,239억 원을 네, 대비해서 22% 늘어난 8조 8,991억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9조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벌써 사우디 아람코 주단조 1조 원을 수주를 했었고요. 네, 수주 확정 공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이렇게 또 6천억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창원 연료전지 사업은 5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큰 건들이 이제 수주가 되었을 때 벌써 이제 4조 5천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다바 원전에 대한 그 뭐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일단은 뭐 2조에서 3조 정도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시공 측 공사 비용의 45%를 담당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뭐 6천억 정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부분 또 수주를 한 것 같고요. 이 소식은 뭐 3월 정도 아니면 4월 정도에는 확실히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좋은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료전지 사업도 5천억 원 정도로 잡힐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고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같이 좀 어우러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시대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중요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채 비율도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2018년, 뭐 2019년 뭐 매출액이 이렇게 14조, 15조 대비해서는 지금 2021년에는 좀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고한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죠. 7.5%로 익률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8년 만에 이제 흑자고요. 엄청나게 이제 큰 턴어라운드죠. 네. 그만큼 이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 순차입금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들이 부가적인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흑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감자 아니면 뭐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사실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네 계속해서 이런 재무 개선은 네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네 올해 수주 계획을 8조 8,991억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 주 단조 공장 EPC 1조, 그다음에 향후 이집트 원전, 괌 복합 화력, 창원 연료전지, 한림 해상풍력 등에서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사업, 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뭐 수소 사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주화가 잘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사업의 또 핵심이죠. 그래서 설계, 엔지니어링, 조립 등을 또 두산중공업이 맡게 될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매년 수천억에 대한 그런 이제 기자재 확보를 또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이제 네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지 그냥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직 그 금리 인상 폭과 이 시장에 대한 그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파동이 넘어가고 나면 네, 확실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맞게 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좀 겹쳐지면서 좀 두산중공업이 많이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오늘도 보시면은 중부발전과 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전남의 1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를 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수소연료전지는 사실 이제 두산 퓨얼셀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이렇게 두산중공업에서 직접 네, 이렇게 연료전지에 대한 MOU 체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소 터빈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남 혹은 뭐 창원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이 신성장 에너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로 이렇게 잡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몇 년 뒤면은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의 또 에너지를 상당 부분 또 책임지고 담당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에 맞는 또 기업에 대한 위상과 그런 가치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네, 그때 뭐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이제 또 이득을 보고, 네, 위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 투자를 하면 사실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리미리, 네,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네, 기업에 대한 부활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퍼즐, 재무 개선은, 이제 거의 다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성장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그 과정에서 원전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원전 사업과 함께 신성장 사업이 추가가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또 시장이 뭐 분위기가 괜찮다면 또 두산중공업이 반등을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